오늘은 재미난 주제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구를 끼는 게 좋을까요? 참는 게 좋을까요? 방구는 어떻게 발생이 되어지는 거고 왜 방구를 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장내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 안에는 약 100조 마리나 되는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균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증식하면서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대사 산물로 만들어지는 가스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방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의 방구를 끼는 게 정상일까요? 보통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왜냐하면 자다가도 방구 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요즘은 반려동물들도 많이들 집안에서 키우시잖아요. 개들도 자다가 방구 낍니다. 그 정도로 방구를 흔하게 끼게 돼 있다는 거죠. 방구를 혼자 있을 때는 끼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에 있거나 그러면 안 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끼는 게 좋나요? 안 끼는 게 좋나요? 원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구는 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가스 중에는 유해가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가스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장벽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혈액을 타고 우리의 온몸을 돌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심하면 안 좋은 가스가 많이 농축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뇌에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구는 참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혹시 방구 참아보신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방구를 참다 보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가 있냐면 역으로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 나온다고 해서 방구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별로 몸에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참지 않고 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한 번 참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참음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방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방구요? 네. 가스가 차서. 대부분 다 방구가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물하고 그다음에 공기하고 같이 한 통에 들어있다면 누가 위로 가고 누가 밑으로 갈까요? 물이 밑에 있고 공기가 위에 있고. 그러겠죠. 당연히 물이 밑에 있고 공기가 위로 가겠죠. 그런데 방구는 이 반대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상행결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장이 있고요. 대장이. 그다음에 횡행결장, 옆으로 간다고 해서 횡행결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행결장이라고 해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하행결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방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밑으로 내려갈 때 이 안에는 물도 차 있을 거고요. 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원래 공기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기만 밑으로 나올까요? 중요한 건 공기가 밑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공기가 나올 때 물도 같이 나오던가요? 정확하게 공기만 나온다는 사실. 공기가 밑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공기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드냐는 거죠. 이게 바로 장의 섬세한 운동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신비롭죠. 자주 방구를 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떤 사람은 방구를 끼는데 뭐 그냥 소리만 나고 정말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예. 네. 피식 방구라고 얘기하죠. 그런 방구는 엄청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막 소리 나는 방구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 게 좀 방구마다도 차이가 있나요? 방구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방구를 빵 낀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고 피식 방구를 낀다고 해서 냄새가 구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항문과 항문 사이가 얼마나 좁혀져 있냐 넓혀져 있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내용하고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냄새하고는 직결된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방구 냄새가 나는 이유는
장내 미생물들이 어떠한 종류가 어떠한 음식물을 분해했을 때 나는 가스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냄새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위 말해서 구린 방구라고 얘기하죠. 냄새 참기 어렵다. 대부분 다 황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달걀 노른자, 또 무도 그렇습니다. 무 먹고 방구 끼면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죠. 또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특별하게 황이 많이 들어있는 방구는 냄새가 좀 지독한 거고요. 평상시 때 일반적인 방구는 원래 구린 냄새가 없습니다. 혹시 밥 지었을 때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밥 냄새? 구수하죠. 근데 약간의 그 구릿한 냄새도 사실 같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싫지 않을 정도로. 방구 냄새도 꼭 그거와 똑같습니다. 요즘은 흔하게 보기 쉽지 않지만 뻥튀기 기억나시나요? 뻥튀기 했을 때 뻥 했을 때 나오는 그 냄새가 약간 구릿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게 그게 가장 정상적인 방구입니다. 방구는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또 냄새가 지독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방구 하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만 나도 막 짜증내고 냄새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드셨느냐에 따라서 방구 냄새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방구 냄새를 본인이 맡아보시게 된다면 본인이 점심에 뭘 먹었구나 또는 저녁에 좀 뭘 먹었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음식의 냄새도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방구 냄새가 안 좋은 거야? 그럴 수 있죠. 예. 연관이 없나요? 연관이 있습니다. 장에 음식물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완전히 부패 형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냄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지독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변비가 있으신 분들의 방구는 일반적으로 좀 심한 편이죠. 그래서 방구 냄새 가지고도 장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지만 지극히 건강하신 분이 방구를 꼈는데 냄새가 지독하다. 그거는 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의 방구 냄새를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맡다 보면 면역이 좋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방구 냄새를 자기가 맡는다고요? 일반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요. 요즘같이 면역이 중요한 시대에는 이렇게라도 면역을 높이는 거 한 번쯤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 방구를 자기가 냄새를 맡으면 왜 면역력이 좋아질까요? 거기에까지는 그 연구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찌됐든 방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가스를 외부로 내보내는 겁니다. 자, 그걸 다시 코로 맡다 보면 코를 자극해서 이게 바로 뇌로 올라갑니다. 자, 예전에 아로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로마가 효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막을 통해서 뇌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흔하게 알고 있던 방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드렸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방구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또 무조건 장이 나빠서 방구 냄새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방구는 참지 않고 빵빵 끼시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도 회사나 집에서 막 끼세요? 저도 환경을 생각해서 참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집에서는 참지 않고 빵빵 낍니다. 대신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죠. 오늘은 방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